살월이 났다. 청산의 살월이 났다. 조선동화 10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선보인 코너 언론개혁 적폐청산을 위해서 저희가 조선동화 100년 최악의 오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망의 마지막 시간 Worst of Worst 최악의 100년 오보를 선정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방송인 노정열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잘 어울리십니다. 원래 네. 제가 잘 안 입고 다녀서 그러긴 한데요. 옷빨이 좋으니까. 네. 근데 사실 제가 이게 이거 예전에 맞춘 거야. 10년 전에 맞춘 거예요. 근데 뭐 얼마나 안 입었는지 새 거예요. 새 거는 맞는데 살이 쪄가지고 이게 단추가 안 지워집니다. 지금 제가 큰일 났습니다. 제가 한 5kg만 빼면은 훨씬 더 좀 날씬해질 거, 날렵하게 보일 것 같은데. 우리 MC가 아주 잘 어울리는 복장으로 앉아 있으니까 좋고. 마지막이라고 일부러 차려입은 거죠? 그럼요. 우리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살짝 흔들렸습니다. 자. 그나저나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혹시 뭐 동네가 사시는 데가 혹시 이태원 지역이세요? 제가 머리가 이태원 클래스 약간 박세로이 노세로이 머리긴 한데 이태원하고는 멀고 저는 일산. 일산이고 고향 시민. 좀 다행이네. 그나마 지금 남쪽이 난리가 이태원하고 서울하고 남쪽 용인 뭐 이런 데 난리가 났어요. 참. 정말 걱정인데요. 그래도 뭐 방역 당국 전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춘 방역 당국이 잘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20, 30대 겪어봤잖아요. 예. 사실 노약자들에 비하면 면역력이 세긴 한데 예. 사실 본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주위의 노약자들에게 혹시 번지기라도 하면 그분들이 위험해진다는 생각으로 본인의 아버지, 본인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자제해 주시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코로나19과 관련해서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G1, G2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미국하고 중국, 그리고 우리 일본,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선진국으로 여겨졌던 OECD, 독일, 영국, 프랑스가 아직도 심각합니다. 네. 이쪽이 풀리기 전에는 우리도 계속 이 상태가 계속 간다라고 보고 좀 전에 속보로 계약도 일주일 더 연기했지만 이 변화하는 추이에 따라서는 또다시 변할 수도 있어요. 행정이라는 건 특히 그때그때 맞게 하는 게 행정이라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우리 청산 마지막 회예요. 근데 저희가 제작진하고 좀 상의를 했는데 이 청산 시리즈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노정열만큼 대한민국에서 청산 잘하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뭐 어떤 걸 방송 청산하는 거 아닌가요? 제 방송 청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저희가 같이 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청산의 살월이 났다. 우리 그린 녹색 방송 한번 하죠. 녹색 방송 그렇군요. 친환경 방송 어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의견을 한번 주세요. 뭐 어떤 게 좋고 검찰 개혁, 뭐 친일파 청산, 뭐 기타 등등 뭐 조선 동화가 아닌 뭐 언론 개혁을 우리가 또 다뤄볼 수도 있고 많은 아이템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청산은 노정열에게. 그래서 뭘 하면 좋을지 의견을 주시면 여러분들 저희가 의견과 또 우리 이 PD, 양 PD의 의견에 적극 따르고 아무튼 저는 저작권이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고 마이클 잭슨 선생이 마이클 잭슨 선생님이 대한민국의 조중동을 가리켜 니들은 언론도 아니야. You are not alone. 제목을 You are not alone. You are not 언론 좋네요. 니들은 언론도 아니야. 그것도 조중동 아새끼들을 위해서 강력한. 여기서 조중동 아새끼는 욕이 아니고 우리 김 PD도 알겠지만 한때 조아세라고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한참. 맞아요. 그거를 확대시키면 조중동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끼를 발휘해서 만들어보자 해서 조중동 아새끼. 그렇군요. 조중동 아새끼로 할까요? 일단 이러면 큰일 나는데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참고해서 어떤 걸로 할지 좀 뭐 얘기를 해보고요. 자, 오늘은 마침 농민혁명 기념일이에요. 기념일이 작년에 우리 문재인 정부 되고 나서 과거사 바로잡기의 일환으로 동학농민혁명. 사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뭘로 배웠어요, 김 MC는? 교과서, 역사 교과서에서. 교과서에 동학농민 항쟁이었나? 그 정도는 해야 되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이 가야지 참. 갑오 농민전쟁 되게 많았었고. 갑오 농민전쟁. 그렇네요. 그렇죠. 갑오년이라고 해서 1894년이 올해가 126주년 되는 기념일인데 작년에 1회로 기념식 치렀고 올해가 바로 오늘이 2회 기념일을 치른 걸 보면서 되게 의미심장한 처음으로 이 전봉준의 동학농민군 판결문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사형을 받았는데 당시에
일본의 판사들이나 이 사법부가 일본의 영향력 영향력 아래 아래 있었다는 있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요즘으로 말하면 사인, 당시에 서명이란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예. 지금 당시에 경성 주재 일본 영사인 우치다 사다치치의 서명이 확인이 됐어요. 이 그렇군요. 판결문에. 뭐라고 적혀 있었나요? 참 그 대전 회통의 형전에 그러니까 다시 해석을 좀 하면 대전 회통이라는 게 1865년 고종 2년 때 이름도 특이해요. 조두순이라고 우리가 아주 경악해 했던 그 예. 파렴치범과 이름이 똑같은 어. 조두순이라는 그 신하 예. 학자가 조선조의 마지막으로 편찬한 그 법전이 바로 대전 회통이에요. 그렇군요. 예, 우리가 역사 시간에 많이 익숙했던. 예. 이 형전에 요즘 말하면 형법전이죠. 형법전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군복을 입고 말을 타며 관문에서 별난을 일으킨 자는 예. 관문이라는 게 이제 정부에 대항해서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참 처참합니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그 즉시란 얘기죠. 예, 예. 때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목을 베라. 참수하라는 형률에 비추어서 처벌할 것이다. 해놓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재판 과정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 없어. 얘들은 바로 직결 처형해. 빨리빨리 죽여버려. 그것도 이거네요. 참수로. 참수. 목을 베서. 베라고. 그렇군요.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 전봉준을 사형에 처한다. 사인을 일본 영사 우치다가 사인을 한. 이런 식이라면 친일했던 사법가들도 모두 청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 즉시 이름의 목을 베야죠. 친일 명단에 올랐듯이. 그러게요. 예. 사실 저희가 가보 농민전쟁으로 알았던 126년 전에 그 농민전쟁은 우리 자발적인 최초의 어느 정도 성공한, 물론 나중에는 반란이라고 해서 진압이 됐지만 뭐 황산벌 황토현입니다. 정읍의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을 이기기도 했고 뭐 우리가 유명한 그 인내천사상이라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사상과도 일맥상통하고. 맞습니다. 요즘에 박양우 보훈처장도 말했지만 민주주의와 자주독립 정신의 그 시발점도 바로 자발적인 목숨을 걸고 관군에 대해서 싸운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세 가지 요구가 워낙 당시에 그 국민들을, 당시에 백성들을 수탈한 이 탐관오리들 척결해라. 그리고 정부 개혁해라. 그리고 외세 배격하자. 그래서 반외세 봉건 투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 참 말로는 처참했죠. 전봉준, 저희 사진에 왜 전봉준 장군 머리까지 맞습니다. 예. 이렇게 교과서에 들고 실릴 있는 거. 정도로. 예, 예. 그러나 그런 정신이 4년 전에 국정농단 촛불, 그리고 작년 가을에 검찰개혁 촛불, 뭐 그 전에 떠나서 80년 올해가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이지만 예. 광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총칼에 맞서 몸을 던졌던 그리고 87년 6월 항쟁 그런 그 정신들이 바로 뭐 예전부터 있었지만 특히 예. 근세에 들어서는 126년 전에 동학 농민 전쟁에서 우리 당시에 그 밀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위정자들 입장에서 밀란인 것이지 우리 백성들과 일반 백성들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최초로 목숨을 걸고 잘못된 탐관오리와 그 학정에 대해서 싸운 요즘 표현으로 민주화 운동이에요. 그렇네요. 그리고 항쟁입니다. 예, 그렇네요. 근데 참 마음이 처참하네요. 일본 영사가 사인을 한 것이 드러나고 아무튼 다시는 이런 위정자들이 국민을 억압하고 예. 세금을 마구 거두고 이 탐관오리라는 이름이 횡행했던 이런 역사가 앞으로는 이제는 금배지 달고도 이제 국민들 무서워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대통령도 5년 담임제고 물론 헌법이 바뀌어서 뭐 중임제가 되든 영임제가 되든 국민이 가장 큰 무서운 헌법 제정 권력자, 유권자, 주권자라는 것을 이제 모든 금배지 다는 선택된 양심이라고 선량이라고 하잖아요. 예.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이든 아무튼 국민 5,300만이 가장 무섭다는 생각이 이제 확실히 배어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최후의 2개의 후보를 뽑았습니다. 이거 고르기 정말 워스트 오브 예. 워스트인데요. 늘 말하지만 언론계 전강훈이냐 이만희냐. 그러게요. 이거 고르듯이 조선과 동화 고르기도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토너먼트 오기까지도 참 힘들었어요.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언론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편파, 심지어 없는 사실 조작까지 해가면서 국민들과 민주정부 이간질시키기도 하고 선량한 우리의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를 이간질시키기도 하고
뜻있는 언론인들과 그 언론사 직원들을 막 해고하기도 하고 이런 역사를 저희가 2월 초부터 했죠, 저희가? 그러게요. 네, 예. 벌써 3달 다 지났고 이제 맞습니다. 4개월째 들었어요. 자, 이 와중에 지금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혜영님이 5만 원을 후원을 해주셨어요. 장비 노후화가 짠해서 후원한다고. 저희가 뭐 다른 분들한테 뭐 압박을 가하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로 정말로 저것 때문에 버퍼링이 걸렸군요. 네. 5만 원을 지금 우리 시스템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지금 형님, 버퍼링이 걸린 거 아닌가. 예, 감사드리고요. 5만 원을 받으니까 예.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네요. 그렇군요. 네. 빨리 이 코너가 지금 문을 닫게 박혜영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먼저 보도록 하죠. 네, 후보. 이거 보시면 아마 예. 모스크바 삼성의 모스크바 가짜뉴스와 삼성의 가짜뉴스.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공동 기획한 MB 시절에 나온 미디어 악법이죠. 종편의 주범자들. 100년 최악의 뉴스, 100년 조선동합 최악의 보도 사건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 코너는 알다시피 여러분들의 투표로 선정이 되니까 1번 모스크바 삼성의 가짜뉴스, 2번 미디어 악법, 종편 주범자들 아무거나 1, 2를 선택해 주시면은 저희가 집계를 해서 1번, 2번 둘 다 일리 있다. 일리 있어. 일리 있네. 일리 있어요. 맞아요. 저 왜 근데 막 한숨을 쉬고 그러지? 내가 뭐 아재 개그만 하면 저 앞에서 그러게요. 이 PD, 양 PD. 자, 우리가 기억을 한 번 더 되살려 봐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뽑으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모스크바 삼성의 가짜뉴스 이거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왜 우리가 일제 35년 강압 통치 아래에서 해방이 됐으면 당연히 우리의 자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군정 48년 있을 때까지 우리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미국은 통치, 신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소련이 찬탁이라고 해서 신탁을 찬성한 것처럼 돼 있지만 전혀 반대였다. 소련은 사실 통치, 신탁 통치를 할 이유가 없었어요. 미국이 오히려 남하하는 그 당시의 공산주의 세력에 대해서 한반도를 일제는 물러났더라도 한반도를 미국의 자본주의 기지 또 소련을 남하를 저지하는 기지로서 임시로라도 패권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분위기는 어쨌든 어떤 민중들의 어떤 개혁 요구 이런 것들이 분출되던 시기였는데 이게 좌익과 결탁을 해서 공산화가 될 것을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우려를 했기 때문에 신탁 통치를 해서 막아야 된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고 반이라도 지켜야 되니까요. 반이라도 지켜야 된다. 소련은 그냥 그게 어떤 의도가 있었든 그냥 바로 독립시켜라라는 건데 이거를 그런데 이게 완전히 뒤바뀌었죠. 미리 알려졌어요. 조작된 거를 미리 알린 거죠. 이게 바로 동아일보의 1945년 12월 28일에 있을 삼성의 결과를 발표 이전에 미리 반대로 당시에 우리 민중들에게 당시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하면 종이신문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죠? 자, 한자가 나오니까 우리 김 MC가 해주세요. 소련 신탁 통치 주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공산주의 세력이 쌀 밑자 미국은 제가 미국은 반대한 것처럼 주장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써 있네요. 이게 사실 엄청난 사건인 게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도 즉시네요. 즉시 독립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이라고 써 있고 그래서 정반대였죠, 이게. 그러니 우리도 사실 저희 이 코너 아니면 아직도 소련은 찬탁 주장하고 미국은 반탁 주장한 걸로 아는 사람도 꽤 많을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역사의 물줄기를 얼마나 바꿔놨냐면 당시에 국내 세력이 미비했던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한민당이 이렇게 좌우를 갈라서 그리고 분단의 씨앗이 됐던 참 역사의 물줄기를 참으로 왜곡시켰고 돌이켜보면 너무나 뼈아픈 지점 그 중심에 바로 동아일보가 이렇게 미리 결과를 바꿔서 주장을 바꿔서 이렇게 오보라기보다는 이게 조작이죠. 오보는 제대로 하려고 했지만 뭔가 실수가 있었던 거라고 본다면 이것은 알고도 일부러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반대로 실은 거니까 이거는 이제 조작에 가깝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좌우 이념 대결이 더 극심해졌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념 갈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은 남북이 또 분단되는 결과를 사실상 낳은 것 아니냐는 역사학자들의 해석도 있고요. 그리고 소련에 대한 적개심, 소위 반공주의의
예, 시초. 사실은 그때 이제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은 여운형 계열의 중도좌파라고 하죠. 이 계열이 가장 좀 집권이 유력하지 않았나라는 해석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좀 우익 술자리가, 세력들이 예, 맞아, 얻게 됐어요. 우익 세력들이 강하게 이제 좀 많이 발호를 하면서 결국 이승만이 집권하는 어떤 그 한국의 이승만 모든 애국 보수파들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모두 애국 민주의 깃발아래 돌돌 뭉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승만 어느 나라 발음이세요, 대체? 이승만 씨는 예. 아메리카에서 왔기 때문에 아메리칸 스타일이구나. 미국식 발음이에요. 그렇군요. 네네네. 제가 아는 미국 발음하고 많이 달라요, 다른데? 이승만 씨는. 그렇군요. 옛날 분이라서 저는 그렇군요. 미국에서 박사를 땄던 장로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뭐 자체 에코가 들어있나요, 혹시 여기? 왜냐면 이제 저는 그래야지 먹고 사니까. 그렇군요. 이승만 대통령 하는 분이 많은데 예. 제게 제일 낫다는 나아요. 중론이 있습니다. 굉장히 나아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코너는 그냥 성대모사 한 30분 하죠 뭐. 그럴까요? 네, 그냥. 그것도 나쁘지 않은 괜찮네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웃지만 사실 이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왜곡 편파. 맞아요. 조작 보도의 예. 원조. 예. 네. 자,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 지금 역사의 물줄기를 바쁜 이게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이게 과거의 최악이라면 요 근대의 최악은 역시 21세기죠. 21세기 2009년이니까. 예, 21세기 최악의 보도는 역시 종편. 보이시죠? 네. 예. 저 기억나시죠? 아수라장을 만들었던. 왜냐하면 예. 이미 쪽수가 안 됐는데 다시 들어오라고 그래서 투표를 한. 그야말로 말대 안 되는 재투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일사부재의 예, 원칙이라는 예, 게 있는데. 맞습니다. 예. 저 그래서 앞에서 저때 저는 기억나는 게 신발이 날아다녔던 걸로 제 이런 기억이 신발 날라다녔고 예. KBS 앵커 출신 이윤성 씨가 예. 저때 위원장으로 말도 안 되게 다시 들어오라고 한 게 기억나요. 그렇군요. 요새 이윤성 씨는 뭐 하나? 그러게요. 그분은 뭐 보고 있나, 하시는지. 이윤성? 방송인 출신들이 대부분 좀 많이 말년이 추해지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실명은 언급하지 않겠는데 오늘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세상이 멍게. 뒤집어질 민멍게. 예, 세상이 뒤집어질 나 원래 증거를 멍게 제시하겠다는 분들이 저기 있었고 우리 창조경제 중심에 종편이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순실아.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렇군요. 예. 정세균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당시에 이때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실 게 2009년도 7월 22일이에요. 예. 2009년도는 이명박 정부가 탄생한 지 1년 반 정도 되는데 바로 2달 전에 정말 끔찍한 검찰의 언론몰이와 뭐 SBS의 논두렁식의 보도부터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서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맞습니다. 2달 전에 그런 일을 겪고도 저것들은 더 밀어붙이고자 2009년 7월 20일 날 미디어 악법을 저렇게 날치기로 통과시킵니다. 정말 맞습니다. 악질적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헤쳐먹을 수 있는 건 다 헤쳐먹겠다는 심사를 저렇게 밀어붙인 거예요. 국민이 저렇게 생방송으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오늘자로 보니까 YTN 리얼미터 공동조사로 미래통합당이 26% 정도의 지지율 그리고 민주당은 42%가 넘고 대통령 지지율은 한때 70 넘었다가 지금 3주 연속 60%가 넘잖아요. 바로 이제 국민들이 20년 정도 이렇게 겪어보면서 다 알아요. 저 한나라당의 실체,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온 이 실체까지도 알고 맞습니다. 이번에 조건을 달아서 승인해줬지만 꼭 잘못된 수는 아닌 게 그 조건에 보니까 12개 이상씩 있는데 앞으로 있을 대선 보도 이런 때 만약에 편파 보도를 하게 되면 그 조항을 넣어서 거기서 점수를 확실히 넣어서 재승인을 안 하는 조건으로 많이 넣었더라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처음에는 방송통신위원들 왜 그랬는데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제도에서는 재승인 허가를 취소해도 1년까지 더 해요. 바로 내리는 게 아니에요. 예. 1년까지 그러니까 뭐 더 하도록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됐어요. 2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느니 예, 그지? 예. 살짝 눈치를 줘서 국민들 편에 들어오게 한다는 보관인데 사실은 많이 아쉽죠. 그렇게 예. 좌우 눈치 너무 볼 필요 없는데. 일단 요 당시에 이제 좀 돌이켜 보면은 2007년 12월에 이제 그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되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한 반년 정도 있다가 광우병 파동이 벌어지고 그렇죠. 큰 바로 촛불 이제 맞아봤죠. 촛불 시위가 벌어지면서 굉장히 정권이 큰 위기를 맞으면서 본격적으로 방송 장악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언론에 길들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KBS 이제 뭐 정윤주 사장 쫓아내고 그리고 맞아요. MBC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뭐 사장들 뭐 여러 뭐 사장들이 있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김재철부터 안강환, 네, 나중에 김재철, 이어졌죠. 안강환, 김장겸 뭐 아유, 이쪽으로 김장겸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런 식으로 했고 또 하나는 이것만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우호적인 종편을 만들어야 되겠다. 보수 우위에. 그래서 이제 좀 선물을 주는 겸 보수 우위의 어떤 시장을 언론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서 종편들을 다 만들어줬던 요게 다 일련의 흐름들이거든요. 또 한 이게. 가지는 예. 당시의 흐름이 2008년 봄에 광우병 집회도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인기가 봉화마을로 주말에만 찾아가는 인물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가끔 이렇게 현안 정치에 대해서 코멘트하면 MB는 히스테리가 날 정도로 그래서 눈엣가시였고 이 히스테리를 부리면서 치워버리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더니 결국 그렇게 검찰을 동원해서 뭐 당시 이인규 중수부장부터 그렇게까지 역시 요즘에 보는 가족 인질극이 바로 2009년도 봄에 재현이 됐었죠. 예. 그렇게까지 밀어붙이고도 시원찮아서 저렇게 돌이켜보면 일단은 성공했죠. 그 이후에 종편에 있는 논평가들이라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실로 정말 짓거리듯이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의 상당 부분 넘어간 뭐 식당 가도 틀어놓고 뭐 어디 가도 틀어놓고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걸 일부 이루는 듯 했으나 4년 전에 국정농단 촛불 때 JTBC가 그 당시에 큰 역할을 했죠, 당시에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깨어있는 국민들이 뭐 역사의 아이러니 같아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또 TV조선에서 그 이진동 당시 기자하고 이런 분들이 어쨌든 또 한행에서 역할을 또 했어요. 일정 부분 해가지고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미디어법이 통과될 때 조선동아는 본인들의 이해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좀 안 쓰는데 똥구멍까지 핥아줬다. 예, 이렇게. 여러분 MC가 이렇게 품격이 없습니다. 왜 죄지? 여러분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 저는 정말 남 탓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그렇군요. 그가는 명백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품격 없는 단어를 쓴 거. 왜 품격 없어? 죄송한데요. 예, S홀. 이거만큼 적확한 단어가 이거 편집하지 마. S홀. 이거 S홀. 알겠습니다. 예. 네, 품격이 없었던 거 인정하고요. 하지만은 이게 가장 정확한 단어였다라고 지금도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사과드리고요. 그래도 요즘에는 국민들이 이번 총선도 지켜봤지만 예. 보수 유튜버들이 막 근거 없이 문재인 정부 헐뜯고 민주당 헐뜯을 때 자기들은 몇십만 보수 유튜버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어요. 그리고 종이신문 조종동 그리고 종편 3개, MBN 합쳐서 4개가 잘못된 보도를 했을 때 상식적인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도 아직도 광고가 붙고 여전히 영향력이 꽤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심하면 안 되고 끝까지 정상적인 나라 되는 날까지 정말 국민들께서 깨어있는 그 매서운 눈초리로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못된 것은 많이 써먹으세요. 니들은 언론도 아니야. You are not alone. 오늘 대방출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과 2번 모스크바 삼상의 가짜뉴스와 종편 미디어 악범 날치기 일련의 보도 이 1번과 2번이 있는데 아유 이거 둘 다 똑같이 예. 5대5로 가져가면 안 되나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공동 1위. 예. 그래도 엄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지난 100년간 최악의 보도가 어느 건지 지금 빨리 투표를 해주시면 저희가 집계를 해서 우승? 준우승? 그러니까 최악? 차악을 저희가 선정하도록 무엇이 최악이고 하겠습니다. 무엇이 차악이었을까요? 지난 10번에 우리가 오늘 포함해서 10번에 지금 방송을 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셨어요. 좀 어떤 게 기억에 남으시나요? 우리 그 애청자분들이 저희 둘이 먼저 이렇게 하잖아요. 예. 가끔 저를 응원하실 때가 있고 우리 김준일 MC를 응원하실 때가 있는데 예. 그래도 저희가 늘 말하지만 참 이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고르는 게 참 고역이다, 노역이다 그랬는데 예. 우리 고르시는 애청자분들도 야 이렇게 곱씹으면서 잘근잘근 아마 속으로 비판하고 욕을 하시면서 씹으셨을 것 같아요. 네. 늘 말했지만 어떤 것이든 워스트였고 월스 나쁜 것이었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들께서 제가 다시 보기 하면 몇천 건씩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서 그래도 조금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이 일반 국민들에게 네. 야 뭐 보수 언론도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잖아. 그리고 거기도 쓸 데가 있고 장점이 있잖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몇 가지 팩트, 특히 모스크바 삼상회 이런 거. 이런 것만 딱 팩트 전달해주면 지금 아까 대장만하게 화면에 나왔잖아요. 네. 소련은 뭐 반탁, 친탁, 그리고 미국이 즉시 독립주장. 즉시 독립주장. 이런 말도 안 되는 네. 것만 딱 그대로 꼬집어서 얘기해 주시면 아 그랬어? 당시 해방정부에도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참 나쁜 짓을 했구나. 우리 남남 갈등이라든가 한반도 분단의 씨앗이 되게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까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말한 미래통합당 26%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4분의 1.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나머지 가운데 계신 상식적인 분들에게는 아 그냥 보수지가 아니라 반민족 그리고 날치기를 통과하는 걸 통해서 자기들이 뭐 특히 재벌 위주 그리고 상식적인 개혁을 하려는 것을 사회 불안 세력 내지 반란 세력으로까지 계속 종편에 이 스피커들이 떠들어서 그런 것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일정 정도 달성한 것. 그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자, 그래서 네. 어느 겁니까? 1번, 2번. 아 이거 신이시여. 뭐 신까지 찾으세요. 그냥 딱 꽂히는 대로 하시죠. 아 이런 신발 아까 날아다니던. 자, 저는 1번, 2번. 예, 어느 겁니까? 역사적으로 예. 모스크바 3상의 가짜 뉴스. 이 중요한 시기부터 이렇게 왜곡을 중차대한 사안에 있어서 이렇게 왜곡한 바에야 예. 나머지 사안은 아마 동아일보, 조선일보들이 뭐 부품 공작 몇 가지 문제들 뭐 총풍, 세풍, 안풍 불 때도 그렇고 레드 컴플렉스 자극해서 국민들 선거 때마다 뭔가 자극할 때 가장 앞장서서 동원됐던 것이거든요. 예. 이 씨앗과 원조가 여기서부터 기초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사실 일본도 정말 나쁜데 예. 20세기 중엽에 있었던 1945년에 있었던 이 동아일보의 모스크바 3상회의 가짜 뉴스를 뽑겠습니다. 자, 저희가 항상 의견이 갈렸어요. 오늘도 예. 투표를 다 이가 갈리는 것보다는 의견이 갈리는 게 낫죠. 투표를 다 하신 것 같아서 저도 마지막은 네. 대화합 차원에서 1번을 저도 뽑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뭘 뽑았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예, 자, 예. 집계가 됐나요? 집계됐다고 합니다. 한번 그것 좀 짙게 해봐요. 좀 제발 뭘 좀 짙게? 적당히 좀. 그동안의 모든 아재극의 원죄를 제가 안고 이번 주에는 안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뭐 자, 둘 다 나쁘고 워스트죠. 전광훈과 이만희 정도. 예, 지난 100년 조선동아 100년의 역사 중에 최악의 보도는 무엇입니까? 워스트. 역시 이거 뭐 좋아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좋아할 아무튼 일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청자들께서 시청자들분들이 20세기 중반에 해방 전국에 저렇게 나쁜 악질 왜곡 조작 보도를 했다는 것을 진가를 진면목을 이제 사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군요. 공동 승리군요. 공동 승리네요. 그리고 뭐 여기 나옵니다. 다시 한번 동아일보의 승리네요. 네. 이거는. 네. 소련 신탁 통치 주장 주장이라고 저렇게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근래 들어서 특히 이제 뭐 1980년대 이후에 동아일보가 조선일보한테 좀 밀리는 감이 있었거든요. 악행에 있어서. 근데 역시 원조는 동아일보, 원조 악행은 동아일보라는 거를 지금 여실히 증명한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저희가 조동아리라고 조선일보 동아리, 동아일보 또아리를 틀어서 한때 아주 1900년대 말까지 2000년대 초반까지도 위세가 대단했고 다시 종편으로 살아나려고 했지만 최근에는 우리 국민TV를 비롯해서 뭐 각종 우리 진보 유튜버들 또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고 서로 생방송으로 난상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집단 지성으로 이렇게 모이는 걸 보면서 앞으로도 이번에 엊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3주년 맞이해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한 40년 정도는 정상적인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 국회 이번에 이제 180석 압도적인 힘으로 개혁을 이룰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들, 이승만, 박정희 수십 년 동안 독재한 것보다 더 멋진 민주 집권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조금 더 정의롭고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주시고 우리 애청자분들도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누가 후보가 되든 어쨌든 국민을 생각하는 후보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번에 마지막으로 모스크바 3상회의 동아일보가 뽑힌 게 저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한때 말씀드렸듯이 좀 밀렸잖아요. 근데 채널A가
그 TV조선이 그 방송의 공적 책무에서 과락했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그랬죠. 예, 동아일보가 분발을 해서 우리가 TV조선에 질 수 없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검언 유착으로 바로 응수를 했어요. 네. 그거의 그 역사의 되치기를 지금 보는 것 같은 그런 통쾌한 장면입니다, 지금.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예. 최근에 끔찍한 일이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이동재 기자는 어디 있는 거야, 근데? 예,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 조선동아 그 폐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뭐 그 언론이 다 틀린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가뭄에 콩나듯 맞는 얘기도 해요. 뭐 그거를 아니,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예. 노무현 대통령 이라크 파병했을 때 완전히 아, 친노 예. 얼마나 그다음에 FTA 한미 FTA 얼마나 지들 이 속에 도움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또 찬양하고 그랬었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CCBB는 명확하게 잘한 거는 또 뭐 잘한 거 있으면은 잘했다고 또 칭찬도 하겠습니다. 잘한 있는지 게- 모르겠는데. 잘한 게 예. 있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공정한 방송 국민TV였습니다. 지금까지 적폐청산 청산의 살얼을 잃었다 노정열님 마지막 성대모사 하나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성대모사요? 예, 마지막 성대모사 하면 안 되고 우리 이 시즌 1에 전현직 대통령 중에는 그래도 민주계 대통령, 민주계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예, 엊그제 3주년 맞이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어. 언론에 대한 말씀, 국민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로 예. 마치겠습니다. 해주세요. 릴레이로 해주시나요? 논스톱 메들리 완전 하겠습니다. 논스톱 메들리 릴레이로. 맞다 그래요. 언론이서야 나라가 삽니다. 누가 조기 가는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언론을 보게 하라. 우리 국민TV뿐만 아니라 우리 개혁적이고 진보 유튜버들 국민들이 끝까지 대한민국의 언론을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언론이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아이고야, 그렇지요. 이 노무현이가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개입할 때부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에 손 떼십시오. 그 이후로 얼마나 우리 국민들 이 민주 진영과 이간질 시키고 조작하고 편파 왜곡하고 그랬더랬습니까? 맞지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떳떳하고 정의로운 나라, 우리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문재인과 민주당을 이래 압도적으로 밀어주시고 개혁과 민주를 바라는 걸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김대중 노무현 시대보다 문재인 시대보다 더 좋은 나라가 될 거 생각하니까 이 노무현이가 야 기분 좋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나라를 나라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이 문재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실 겁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셋 중에 문재인이 제일 안 비슷하다. 이거 두 분 하고 나면 약간 성대가 떠서 그런데 다른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나중에 사람이 한번 좀 까칠해요. 저는 팩트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즌 2 때는 네. 더 완벽한 성대모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올지 안 올지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와달라고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난리가 났으니까 꼭 오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잠깐 중간에 끊겼었는데 다시 보기 할 땐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김 MC랑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저도 좋았습니다. 네, 예. 저도 아직 현직 제도권 방송인이기도 해서 저도 늘 제가 비판하는 화살이 저한테 돌아올 때를 생각하면서 다 맞을 수는 없지만 늘 팩트에 근거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 도움되는 영양가 있는 방송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고, 아무튼 국민TV 늘 좋아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전신인 노무현 라디오 21 생각하면서 늘 우리 PD와 제작진들 응원하고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도 늘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